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MC들을 보면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색함 없이 편안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어색해지고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하며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30년 넘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을 연구하며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해온 코르넬리아 슈바르츠와 슈테판 슈바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다. 섣불리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대화의 기술보다 먼저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낯선 사람과도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3가지 꿀팁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몰 토크가 쉬워지는 칭찬 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으면 서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줍음이 많아서 대화 자체를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더 자세히 물어보면 이들은 스몰 토크가 필요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자주 민망해진다고 털어놓는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동창생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새로 입사한 동료가 식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머니와 단둘이 차 안에 있을 때마다 할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적, 민망한 침묵, 곤혹스러운 감정. 이것은 일상의 소통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문제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순간이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심지어 공포감마저 느낀다. 사실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즉흥적인 대화를 나누는 재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통 능력이지만 대부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몰 토크란 별다른 주제 없이 서로 말 몇 마디를 주고받는 대화이다. 대화 상대와 어색함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따뜻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한다. 날씨나 뉴스, 아니면 손에 들고 있는 음료수 등 소재는 상관없다. 좋은 스몰 토크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필수 조건이다. 당신이 어떤 파티나 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온다. 당신이 만약 상대방을 의심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편안한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호의를 드러내며 다가오는 상대방을 대하면 이런 태도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러한 독백을 떠올리다 보면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라.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의식적으로나마 품고 대화에 참여한다면 다음 같은 칭찬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셔서 멋진 옷을 입고 계셔서 특별한 구두를 신고 계셔서 곧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가식적인 칭찬처럼 보이는가? 하지만 칭찬은 적절히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칭찬을 그다지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독일에서는 칭찬을 진실하지 않고 비굴하게 아첨하는 말이라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필요한 말만 하고 어떻게든 매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들은 다 제외시킨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호의적인 말들을 쉽게 한다. 당신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요. 오, 그 반지는 정말 특이하네요. 와, 정말 훌륭한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시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대화가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의 감정만을 보고 나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로서 첫걸음을 떼고 호기심이 아닌 관심의 신호를 보내면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고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다짜고짜 난감한 질문을 퍼부으면 안 된다. 적절하고 은근한 칭찬은 그 자체로 말로써 관심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질문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흥미롭지 않은 대화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무리 지루한 사람이라고 해도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상대방에게 당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상대방을 미러링하면 별 어려움 없이 관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는 화두 던지기 기술. 아무리 공감적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들 앞에는 마치 강철로 만든 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는 자신만의 안전지대가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비장의 무기처럼 사용하자. 당신도 알다시피 누군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아하는 주제를 꺼내라. 엘리는 사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힘들다. 회의 때마다 사장은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눌 때도 매번 짧게 대답하기 때문이다.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는 항상 서먹하고 어색한 침묵만 맴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는 사장이 승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엘리는 회의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사장에게 승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사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장은 신나서 자신의 승마용 말과 마구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사장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렸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들을 눈앞에 감각적으로 떠올렸다. 그는 승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내 심리적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그는 엘리에게 마음을 열었고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도 훨씬 더 협조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대방을 순식간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주제가 뭔지 알아내자. 미러링을 위해 상대방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어떤 주제에 눈이 반짝거리는지 재빨리 알아챌 수 있다. 가족이나 아이들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타기, 고전 영화 보기 등 취미와 관련된 주제일 수도 있다. 때로는 한 가지 주제가 다른 주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좋아하면서 배기량, 가속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공학 마니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은 대화할 때 숫자나 통계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음식, 와인,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식도락가일 가능성이 높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15년간 함께 일한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했다.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해당 직원에게 해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하게 직원이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직원과 함께 울었다고 한다. 그는 이 직원을 좋아했고 그 나이에 직장을 새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회사에 금방 퍼졌고 한 동료가 그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 그렇게 울면 됩니까? 그는 멋지게 대답했다. 직원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도 때로는 일의 일부입니다. 해고된 직원은 나중에 그가 보여준 솔직한 감정 표현이 충격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이 사례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슬픔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노골적으로 무심한 태도를 취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 직원과 함께 울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개의치 않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해고 통보에 관한 대화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다. 공감은 강한 결속을 만들고 공감 거부는 사람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든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미러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본능적으로 유대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사람은 정말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떠나버릴까? 파트너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감정적 충성심이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린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적 기분에 놓여 있는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그 감정에 공감적으로 다가가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일단 미러링 함으로써 흥분과 좌절과 같은 감정들을 나눠야 한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들을 서슴없이 미러링한 다음에 위로하자. 순서에 주의하자.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전에 상대방이 당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여기까지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먼저 얼마나 잘 이해해 주느냐입니다.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공감적 미러링을 강조하는데요. 상대를 설득하려 들기 전에 먼저 그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 주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먼저 전할 때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연결의 과정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말솜씨가 없어도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조언들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와 좀 더 편안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공감적 미러링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